합병증, 분할에 관한 특례, 원서, 합병에 대한 과세, 기여. 합병이란 둘 이상의 회사가 법적으로 하나의 회사로 합치는 것을 말한다. 합병의 성격에 대한 개념,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현물 출자 결과, 둘 이상의 회사의 경제적 가치에 변화 없이 법률적 구조를 변경한 것으로 보는 인격 합의서 있다. 근데 법률적 보면 현물 출자 결과 인격 합의서의 혼합적 입장을 취했으나 2010년 10월 1일부터 현물 출자서를 정하자. 합병 현물 합병 보면 자산 양도하고 대가를 받은 것이므로 자산 양도 손익에 대한 과세 문제가 발생하고 합병 법인 취지는 지식을 반납하고 대가를 받은 것 의자 배당에 대한 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합병법인이 자산의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한 경우에 합병 매수 차익에 대한 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합병에 대한 과세 피합병법인 자산 대가 승리를 좀 듣자. 원칙적인 과세 방법 합병 피합병법인 평병법인은 양도가액 손익을 계산한다. 양도가액에서 순자산의 장부가액 그 양도가액 받은 거에서 자기가 제공한 순자산의 장부가액 무슨 그 분명 합격을 주식 포함주식에 대한 합병법인 합병 포함주식 60%를 보유한 상태에서 합병표를 제외한 그 나머지 40%에 대한 외부 주주에만 2억 원 주식을 교부한 경우에 2억 원이 40%에 대해서 해당하니까 0.4 곱하기 0.6 3억 원에 대한 것도 간주 지급에 곱해서 5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외주 40%에 현재산 장부액이라 피합병법인 합병 등기를 현재 자산 장부 그래서 부채 장부가액을 빼고 피합병법인이 환급받는 법인세 비용을 더한 금액을 위의 정보는 세무사 정보용으로 결산사 정보의 유보를 가감해야 한다. 다시 원래대로 돌려야 되는 거지. 결산사 정보액은 100, 부채 정보액 60, 자본금 정보 유보가 10, 그러면 유보가 10이라는 건 입금산이 반대로 돌리는 게 아니라 유보 그대로 세무사 정보액 만들어줘야 한다고. 입금산입에서 피해병 법인의 주주 합병을 하면 피해병 법인의 주주는 보유하던 주식을 반납하고 주식이나 금전 등 재산을 받는다. 주주가 받은 합병 대가의 시가가 종료해버려 의제 배당으로 본다. 피해병 법인의 결산상
이러면 합병될까 시가 중전지세 정보야. 양도선익은 합병 피합병 법인한테 부과되고 병매수 차익은 합병하고 이건 5년간 합병매수 합병법인 양도받은 순자한 시가 피합병법인에게 지급한 대가를 미달하는 경우는 합병매수 차선. 합병매수 차선은 그냥 인정되는 게 아니라 왜냐면 양도받은 순자한 시가가 지급한 그러니까 대가를 더 준 거니까 오히려 그때는 상호 거래관계밖에 양사의 비율된 사상 가치가 있다고 부하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만 대가를 더 줬다고 보는 거지. 보통 사올 때는 내가 더 비싸게 주고 사진 않으니까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볼 때만 인정하는 거지. 합병대가로 500 주식은 A가 보이고 있으면 완전 주주고 S의 양도손익은 아까 말한 것처럼 양도받은 자산의 가액 500에 순자산의 300을 빼 그러면 200 일부가 있지. 순자의 정부가액은 300 더하기 20 자산에 대한 유보가 있으면 여기서 세무상 수는 320 500 그럼 180 양도손익. 내가 어제 할 때는 이게 이걸 반대로 가가면 안 되는 줄 알고 이게 뭐 자산에 대한 송금이라 그런 거 했더니 그게 아니라 세무상 정부가액이므로 유보가 입금사익이 있으면 입금사익 20만원 해줘야지. A의 의자 배당은 합병대가 500에서 300 의자 배당 합병 매수 차익 양도받은 순자산의 시가는 900 마이너스 300 600에서 대가로 500 줬으니까 합병 매수 차익이 100 100인데 그걸 5년 동안 해서 7월 20일은 7월 거기 10만원 입금사익 유보 내 수익을 100으로 했으니까 입금 불사익 90만원 입금 불사익 적격합병에 대한 특례를 이번에 적격합병했어. 방금 원칙적인 거였고 적격합병이라는 특례가 있어. 피합병은 적격합병 요건 다음에 대가지고 무합병 이건 양도가액 피합병법에 합병 등기를 현재 순자산 정보액으로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다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는 2, 3, 4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적격합병으로 본다. 2, 3, 4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도 적격합병으로 본다. 사업목적 합병 합병 등기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에 합병할 것.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기업 인수 목적에서 여건 사업에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을 뜻하는 합병 주식가의 8% 이상 합병법인을 8%니까 지분 연속이 돼야 된다는 거지. 급한 금액에 배정하고 주인 합병 속한 비정부한 주식을 보유할 것. 지배장 1% 이상으로서 주식 합계가 그 법인 중 가장 많은 주식을 한다. 하지만 이럴 때는 주식 보유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다. 신청 중 4준 이상의 협조이나 합병 등기는 현재 피합병법에 대한 지분 비율을 1% 미만이어서 시가로 평가한 그 자본금액이 시험한 미만이다. 역시 합병한 회사 지배주는 자, 기업 인수 목적인 지배주는 자.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다에 대해서 좀 다시 자세히 물어볼 것 같아. 어제 이걸 대충 정리하긴 했지만 정확히 사업계획서는 합병법인이 합병 등기를 수록한 3년대 종료까지 피합병법인을 승계한 사업을 계속한다. 합병법인 합병 등기를 수록한 3년 중 이제 피합병법을 승계한 차 이번을 실수하거나 사유를 당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보유하다가 합병법인 주주 승계가 자유 수록하는 경우에 승계는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사업계획을 위협하되 일부 주주는 계속 계획하는 것으로 본다. 자유수 소확할 때는 상관. 합병 등기일 1개월 전 종산 근로비 편탁기일 4선수 이상이지만 그거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는 임원이나 뭐 여러 가지 인가에 대한 것. 다만 연속된 갱신으로 인해서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하지만 다만 연속된 갱신 합병 등기 1개월 전 당시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의 근로자는 요거 일단 그 합병 포함 주식 있는 경우에 주식 교부 비율을 아까 합병 포함 주식은 강제로 교부된 것처럼 본다 그러는데 간주 교부 그때 이제 주식의 교부 비율이 아까 80% 이상이 넘어야 적격 합병이니까 과연 주식가의 8배 이상인지를 판정할 때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주식 경우 합병 대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아까 합병 대가를 이건 간주로 보고 역시 교부하거나 합병 대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다음 금액을 금전으로 지급한 것으로 본다. 지배주식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취득한 합병법 2년 이내에 취득한 거에 대해서 교부한 거는 금전이라고 보는 거. 이제 표평을 지우지가 아닐 때는 합병률 2년 이내 취득한 합병을 지우기 표평을 20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 금전으로 지급한 걸 본다. 합병 포함 주식 있는 경우 주식은 지배주질 때 합법면 일반 지배주의다. 일반면 합병할 경우에는 평대 그걸 주식은 다음과 같다. 40주 2년 이내로 30주 그러면 30주 간주가 100인데 100에서 30주 빼니까 70%니까 80% 이상이어야 되니까 비작정. 파업주식에 주식 교부하지 않아도 이건 뭐 상관없이 강조되니까 지배주가 아닐 때는 제가 지금 30%에 대한 뭐 그치 총 발행주식 100주인데 30주에 대한 건 피합병법인의 발행주식이 총수 20%를 초과하는 경우 10% 초과하는데 그 초과한 합병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10% 그럼 90% 적격 아니야 또 간주로 되니까 90% 적격 그래서 이건 적격 합병을 본다. 지배주가 요건에도 불구하고 적격하고 양도손익을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격 합병 요건에도 불구하고 적격 합병으로 봐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을 합병하나 다른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 총수할 때 완전 무회사 할 때 그래서 이럴 때 합병하는 경우 이거 완전 무회사 아래서 완전 자회사끼리 합병할 때 별개의 법인이나 이거 합병 중에 사후관리 기준도 해야 돼.
부득이한 사유. 사 40번이 어딨지? 만약 동합병으로서 합병 범위로부터 완전 보호해서 두고 완전 자유삭기를 할 때, 시가는 주식이 없는 경우에 무증자 합병의 경우에 시가액을 가산 금액을 해당 합병의 주식가액 가산 금액 해당 법인 주식 시가액으로 한다. 적기 합병으로 보는 부득이한 사유. 지분 연속성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배주가 합병으로 교부받는 전체 주식에서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면 안 되지만 2분의 1 미만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주주 등의 합병으로 교부받는 주식을 서로 간에 처분하는 것은 해당 그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주주 등의 합병받는 주식을 처분한 경우에는 합병법인 선택한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면 이 기준을 적용받은 법인은 확인해야 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지배주가 사망하거나 이거 해서 처분. 적기 합병에 다른 주식 등을 처분한 경우. 또는 등에 따라 주식 포괄적으로 양도 현물 출시했던 교환한 것을 위헌받은 주죠. 따라 법원 허가를 받아 주식 처분한 경우. 지배주가 기업계 어떤 기업계 해당 계획이 약점한테 의무를 위해서 할 처분. 이것도 똑같이 승계한 파산 적기 합병 기업에서 고용 승계에 대한 거는 파산에 따라 적격하는데 합병 연기를 1개월 전 당시 종사하는 근로기준법의 근로계약을 체감 내국인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 양도선익계에서 합병 중 현재 순자산 정보가 양도가 여러가 양도 손익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양도가 순자산 정보가 그래서 순자산 정보액을 빼서 양도 손익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사를 권한처분에 제출해야 한다. 법인감. 기타 시행하다는 그 적합병 이탈 합병품
세금을 추징하기 때문이다. 적격합병시 양도손익 계산. 적격합병시 피합병과의 순자산을 양도하고 주식을 받은 경우 양도손익 빵은 피합병법의 주식 적격합병 요건. 피합병법의 적격합병 요건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사업 목적 합병 10일 연속성이고 돼가지고 어떤 피합병 중에 의제 부담기 적격합병 요건은 사업 목적 합병과 20일 연속 두 가지뿐이며 10일 연속 요건 11일 주식 보유 요건도 없다. 피합병권. 근데 피합병의 주주는 요금을 피합병법의 주주에게 사업 계약성 및 고용승계 요건을 중요하지 않은 사업 계약과 합병 법인이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식 보유 요건을 취하는 것이 해서 주주와 합병시 가되지 않다. 의제 배당 양도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이다. 의제 배당 적격합병 요건을 금연과 합병 여집평가 합병 대가를 수중하는 의제 배당 공유입니다. 합병 대가는 종전식 공모예요. 빵. 합병 대가를 주식과 기타 예산을 받을 경우에는 기타 예산만 그 의제면을 사다. 이와 기타 합병 실현된 이익보다 크면 너무 과다하게 가세하는 문제가 있으면 적합합병은 기타 재산과 실현된 이익 중 작은 금액을 의제면으로 보고 합병 시 받은 주식을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뭔 말인지 다시 좀 물어봐서 잘 된다. 아무튼 그래서 종전 주식 장부에는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에서 작은 것이 기타 예산을 평가해서 되게 신선한다. 그러나 피합병의 주주나 적자병 요금을 구매한 경우에는 천사용의 요지보다는 통계의 준천 종전 주식 10억 원을 반납하고 합병으로부터 주식 금전 2억 원을 받았다. 그래서 종전 주식의 정보액으로 하니까 비적격 합병할 때는 3억이 되고 적격 합병할 때는 2억이 되고 피합 합병명은 자산의 취득가 적격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범위 피합병의 자산을 정보가액으로 아까는 순자산의 정보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을 봤는데 이번엔 자산을 정보가액으로 적격합병은 합병 장업부터 정보가액으로 본다. 세무조정 있는 사람 세무조 입금 불산 200원 더 하고 입금 불산 200원 더 하고 이건 그러니까 이번엔 세무상 정보가액이 아니라 결산상 정보가액으로 가니까 그 차이가 시가로 차이처럼 시가 피합병의 정보가액과의 차이가 세무상 자산조정으로 계산된다. 요건을 구매할 특례에서 적용 적격합병 이탈 연결 피적격과 세무상 결산사항으로 정보가액을 만든다면 시가랑 정보가액 차이를 자산조정 계정으로 이해시켜야 된다. 적격합병 특례시행한 경우에는 예를 들면 순자산의 시가로 계산한 거랑 양도가액 차이가 합병 매수 차익인데 이건 정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니까 피합병의 모든 유보를 승계함으로 피합병 유보는 합병법인으로 보아한다. 피합 유보는 자산조정 계약시 고려할 필요가 없다. 자산조정 계정 다음과 같이 자산 계정을 송금할 살펴니 회사는 자산이 자산보다 과연 그 자산 상이 안 된다. 송금을 사용한다. 이경사 자산 소각 손익을 끊어서 송금시킨다. 합병 자산이 시가가 승계하고 합병 대가로 이걸 줬을 때는 일단 시가 원래는 130만 수십 얼마 80인데 합병 대가로 이걸 줬을 때는 원래는 그러니까 80배에서 80배에서 병차액 빵이 되는데 지금은 근데 이건 정부가액으로 받은 걸로 보니까 50으로 시가에서 80, 30만큼의 평균 차익이 생기는데 이거는 저걸로 본다. 그거 소금 저는 자산조정 계정으로 30만큼을
그러니까 이 시가와 요 정부가액의 차이만큼을 저거 한다. 자산조정 개정을 한다. 이때 자산조정하고 양축 조정처럼 추초금에서 30 빼고 기타 입금사항 기타 그다음에 송금사항 입금 불상 비보 하고 자산금 양도할 때 입금사항 그러니까 일종의 적격합병이 재평가된다는 걸 인정 안 해주는 거지. 양축 조정하듯이 하면 되고 피합병 피합병만 유보 이야기했어. 적격합병의 경우에 합병분 피합병의 모든 유보와 생산 여하성 승계하면 합병과 합병의 전환을 세금에 따라 공제할 수 있다. 전환 세금에 따라 세금 승계 요건이 합병과의 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예를 들어 승계할 수 있지만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사용된다. 여연성금은 지가 지 있는 데서 하라는 거고 그래서 처분 손실을 있을 때 그 내재 손익 같은 경우 있을 때 그걸 가지고 내재 손실은 지 있는 거에서 있는 걸로 아니니까 미실현 손익 같은 경우는 그거를 5년 이내에 하면은 결손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5년 이후부터는 그냥 하면 되는데 5년 이내 때는 무조건 피합병만 그러니까 지는 지가에서만 해야 된다는 뜻. 구분으로 해야 된다 이거지 서로 간에. 합병 차익의 자본점 시기점이다. 왜냐면 이렇게 구분으로 한 이유가 아까 말한 것처럼 예를 들면 결손이 잔뜩 있는 피합병 법인을 합병해서 합병 법인의 입금을 결손금으로 메꿔서 단기에 세금을 줄이는 그런 행위를 방지하려고. 합병 차익의 자본점 시기점이다. 합병 차익을 자본점입법으로서 주진 내국법인이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다음과 같이 의자배당을 판단한다. 적격합병의 경우에 이제 합병 차익 적격합병은 그냥 합병 차익을 한들 다음에 합격을 의자배당으로 본다. 합병 평가차익, 합병 등기를 현재 합병 법인이 승계한 자산의 가액이 동 자산의 피합병 법인인 정부가 합병 등기한 합병 승계 자산의 가액이 동 자산의 피합병 법인인 정부가 그러니까 초과하는 경우가 초과하는 금액. 합병 평가차익, 자산과 자산의 가액이 피합병 법인 정부가 이걸 초과할 때 승계한 자산의 가액이 이걸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으로 보는 거지. 초과하면 안 되는데. 적격합병일 때는 그대로 해야 되는데 승계자산가 이걸 초과하는 부분은 좀 유보가 있는 게 삼성 정부에서 유보를 더하고 그래서 결산상 정부가 만드는 거죠. 합병평가 차이가 합병법인이 세상에서 합병법인 결산 정부가 뺀 금액이다. 내부가 아마 적격합병할 때 이제 이안이 될 거고 자산조정이 피합병법인 자본위험 자본잠시 유죄배당이나 자본 이기험에 상당한 금액 장입하는 것으로 본다. 일부를 자본하지 않는 금액을 먼저 장입하는 것으로 본다. 적격합병은 잠시 의자배당으로 과세하니 차이다 이거야 상관없는데 자본 장입하니 의자배당으로 과세하는 것. 그러니까 이연만 시켜주는데 그걸 자본 장입해버릴 때는 그것 때문에 입금 사실 입금 항목이니까 그때 과세를 하는 거지 재배당으로 산정 방법. 동자 이렇게 했지만 그걸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시가 한 30에 해당하는 게 평가 차익이 있고 이건 이제 자산주행 계정으로 들어가니까 원래는 이완시켜준 거지만 이걸 자본 장입할 때는 입금을 받는 거지. 이때 여기서 이거 10 자기수 처분이 입금된 거. 그러면 합병사실 50을 자본 장입할 때는 일단 합병차익 70이 그럼 구성된 게 30 10시 50에다 그 밖에 합병차익 20이 있어. 20은 자본금액 주발주 중에서 왔다고 보는 거지. 자본금 10에 뭐 주발주 10이 있겠지. 원래 의자배당 대상이 아닌 거. 그럼
의제배당 대상이 아닌 것부터 자본자입됐다고 보니까 20부터 자본자입됐다고 보고 그 다음에 30. 이때도 그러면은 자본 36이 되고 주가 70이니까 여기에 이건 40, 이건 36이니까 둘 다 의제배당 대상 금액이 아니니까 이게 4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보면 돼. 합병하면서 모습만 바꿔가지고 얘는 원래부터 입금이 아니니까 의제배당 대상이 아니니까 얘가 들어가면 되지. 그래서 얘부터 자본자입됐다고 보고 다음에 46 했다. 비적기 합병에 발생한 합병차 자본자입에 따라 주식 교부하는 경우 의제배당으로 보지 아니한다. 발생 합병 차익을 했을 때 왜냐면 일단 합병 차익을 이미 이때는 2년이 아니라 과세됐으니까 그럼 그 합병 대가를 더 받게 되면 합병 시 의제배당으로 이미 과세했으니까 그거를 또 자본자입함으로써 의제배당을 하면 이중과세 문제가 있어. 의제배당 보지 않는다. 그게 문제점. 합병차를 자본자입 주식하는 경우에 의제배당을 보지 않는다. 표평은 이행금액이 그렇다고 받게 되면 의제배당을 과세한다. 이중과세 같은 경우는 아니하는데 합병법인 표평의 자산을 염가로 매수한 경우 아까 전 합병 매수 차손 같은 게 발생한 경우에 일단 합병 매수 차익은 차손이 아니야? 염가로 했을 때 아까 합병 매수 차익은 시가랑 종중정부가 이렇게 차이고 순자산 시가 합병 매수 차익은 합병 시 주주 의제배당으로 과세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합병 매수 차익에 적은 합병 차익은 그러니까 합병 차익은 아까 시가와 장부의 차이인데 이건 어차피 주주한테 의제배당으로 할 때 잉여금이 있는 경우 그럼 그 합병 대가를 더 받게 되므로 합병법인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염가로 매수한 경우 순자산 정부가액이 시가니까 그래서 양도가액을 뺀 거니까 염가로 매수한 경우에는 시가에서 이거는 의제배당으로 안 들어가니까 이것만 다시 봐야 되겠다. 4학년도 2001년 1월 20일 특수환경 주에서 합병 대가로 시가 500만 원 임명과 주식 교부했다. 수익 전부 A가 보이고 합병 시간 비적격 적격 합병으로 구분하였다. 양도선을 구하라. 그래서 양도선이 비적격일 때는 저거지. 그 양도 가액 시가 500에서 뺀 거 300 뺀 거니까 200. 적격 합병일 때는 양도한 걸 양동으로 보니까 빵 200. A 의제배당은 500에서 중간주식 정보 200 뺀가 300. 의제배당은 중간주식 정보액으로 보니까 200에서 200 빵. 세무조문을 하시고 한번 16년 전액법에 따라 90만원 선각하였다. 이때는 일단은 비적격일 때는 애초에 비적격일 때는 일단은 양도받은 900에서 순자산 시가 600에서 500을 빼 100만원의 합병 매수 차익이 발생하고 여기서 100만원 이미 발생했지. 상관없고 여기서 전액법에 따라 90만원 선각하였다. 맞다. 그러니까 여기서 100 곱하기
10이 나누기 60. 그래서 20만원만 입금 산입해야 되니까 나머지 80만원은 송금 불상 유보. 그러니까 입금 불상 유보. 근데 얘는 그러니까 이걸 잠깐만, 그러니까 원래는 20만원까지 입금이고 그러면 나머지 80만원 입금 불상 유보인데 얘는 100만원 유보했지, 성공단위가. 입금 불상 유보. 이거 한번 봐야 되겠다. 뽕스타일 왜 100만원 유보지? 80만원 입금 불상 유보인데. 그러니까 어차피 맞아. 그러니까 20이 그러니까 어차피 20은 지금 입금으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유보할 건 없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100을 갖다가 합병해서 일단은 다 송금 유보 유금상 유보해놓고 다시 입금해서 없애버렸네.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어차피 이거 두 개 상기하니까 나 그 순간 착각했네. 내가 분기가 이상해. 이거 분기가 이상해가지고 내가 그때 착각했던 거야 어쩐지. 그러니까 5년간 그 산입하니까 그냥 입금 불산이 80만원 유보하면 되네. 불산 80만원 유보. 근데 적게가 빼올 때는 뭐 건물과 이 건물의 차이 300만원은 양쪽 조정해줘야 되니까. 거기서 그래서 원래는 입금불상 유보 300 자산조정 계정에 그다음에 기타 입금산입 300이 들어가야 되는데 기타 200만 들어갔지? 월초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마 감가상각에 해당되는 걸 봐야 아마 될 것 같은데. 그럼 이 부분은 감가상각을 보고 오자 나중에. 아마 그거 해당되는 것 같은데 만약 이게 없었으면은 300 됐을 텐데. 그 다음에 지식발행 초과금 자본자입 시에 그러면은 합병평가 차익이 나머지가 수평수는 400일 때 합병평가 차익 300이랑 이익잉여는 100이랑 400이랑 그러니까 애초에 그러니까 비적게 할 때는 이거 구분할 필요가 없지. 애초에 그거 안 들어가니까. 근데 우선 합병평가차 300 이익잉여 100 그러니까 자본금을 제외한 이거. 그 다음에 나머지 그 밖에 합병차익 100이 있는 거라고 치는 거지. 100부터 빼고 300 의자배당 300 이렇게 된다는 거지. 염가매수 그거랑 그거 봐야 되겠다. 저평가는 그 다음에 자료 보면 되고 이탈 봐야지. 이탈 보기 전에 그럼 객관식을 다시 5문제니까 그거 풀어보고 나서 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탈을 보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다시
감가상각을 빨리 해야 되겠다. 감가상각 그거 다시 빨리 그거 잡아놔야 그때 했던 거 다시 공부해서 다시 감가상각을 좀 제대로 다시 잡아놔야 안 끼는 데가 없으니까 그게 지금 빨리 자산평가 한 다음에 감가상각을 빨리 나가야 또 뒤에 지급이자도 보고 접대비 그 해당도 보니까 지금 감가상각이 안 끼는 데가 없으니까 감가상각 단을 빨리 좀 봐야 되겠다. 합병법이나 합병매 지금 답을 보고 있어요. 답을 보면 안다고 문제 풀어요. 동대문을 다음과 같이 흡수합병했다. 서대문과 동대문은 세무상처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그러면 동대문의 세무상태표 이렇고 시가 이거고 이건다. 수소문 이거 시가 합병해서 이거 뭐 합병 파업 주식이 없는 거죠 현재. 비적격 합병인 경우에는 동대문 양도가액이 얼마? 800과 순자산의 정부가액 500 뺀 거. 순자산의 정부 500. 300만 양도손익으로 각산도 수익이 포함한다. 맞지? 적격 합병의 경우에 동대문은 순자산 정부가액 500. 적격 합병의 경우에 동대문은 순자산 정부가액 500을 양도가액으로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따를 수 있다. 다른 거 기타 준 거 없으니까. 비적격 합병의 경우 서대문은 자산 시가인 그치 양도가액이 순자산의 시가로 보니까 처음에 양도받는 것으로 본다. 동대문 양도손익을 없는 것으로 한 경우 그러니까 비적격일 때 없는 것으로 한 경우 서대문은 자산을 정부가액 양도손익을 없는 것으로 한 경우 자산 그치 그러니까 그 종전주식의 정부가액은 1000만원에 양도받은 것으로 보지. 그치 그치 그러니까 어차피 적격 합병 때는 합병법에는 종전 주식의 정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니까 다만 계상을 시가로 하고 그 시가와 그걸 차이를 자산조정 계정에서 이환시켜서 조정하니까 1000만원으로 받은 것으로 보고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봤다는 건 그거니까 적격합병이라는 거니까. 그다음에 비적격합병 경우 통해서 순자산 시가에서 이걸 각성도가 아니라 5년간 나눠가지고 나 이게 그때는 그러니까 개념이 잘 안 잡혔으니까 이게 보면 그때 한번 제대로 했다고 해도 왜 객관식 풀 때 막 안 됐냐면은 물론 시간이 지나서 풀기도 했고 개념이 제대로 안 잡혔으니까 이게 뭔 말인지 몰라서 헤맸었지. 1월 1일이지 이게 1월 40이지 40만 입금사님 나머지 160만 입금사님 요원이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합병의 합병 매수 차익, 의료법의 양도 차익, 병법인 의접의 단가는 옳은 것은 얼마인가? 비적격 합병에 해당된다고 했네. 마병파합값은. 암감의 차익 있네. 비적격 합병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비적격 합병에 해당된다. 이미 말을 했으니까. 합병법인가? 그러면은 합병 매수 차익은 일단 양도 차익입니다. 양도 차익은 양도 가액 시가 800을 구해봤어. 8만 원.
8만 원에서 종전주식의 정부가액 7만 원, 맞다. 그러니까 8만 원에서 의법인 합병했다 양도시에 대한 법인세 대신 납부한 거 8만 2,500에서 단그 유보 없으니까 합병세 의법인 주식 100% 사용하고 있어. 합병 직전 주식의 정보가 8만 2,500에서 종전 주식의 정보가 7만 원 빼니까 양도세는 12,500이지. 합병 매수 차익은 합병 차익이 아니라 합병 매수 차익이니까 얘는 순자산 시가로 그러니까 그 순자산 시가를 받았으니까 순자산 시가는 12만 원에서 마이너스 3만 원. 그러니까 9만 원 마이너스 양도의 82,500 빼면 7,500이지. 합병 매수 차익은 7,500, 양도 차익 12,500. 의자배당 금액은 100% 사용하고 있었고 합병 직전 주식의 정부가액은 7만 원이었으니까 82,500 마이너스 7만. 맞아. 그러니까 근데 얘는 법인세를 대신 내주고 말고 하네. 그건 상관없고 겨우 받은 것만 가니까 이거는 8만 원 마이너스 7만 원에서 만 원이라고. 12번 1번. 그렇지.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건 주주 입장이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지가 가진 법인의 법인세를 대신 내주고 말고 하네. 그건 지한테 들어온 합병 대가랑 관계없지. 그건 일법인이랑 관계인 거지. 얘한테 배당이 온 건 아니지. 그 법인세를 대신 내줬다고 해서 그건 아까 말한 것처럼 을법인에 대한 대가지. 을법인의 주주인 병법인, 그러니까 주주한테 그 법인세를 대신 준 건 아니니까, 배당을 준 건 아니니까 그건 의자 배당이 안 들어가지. 그래서 12번 1번이라고. 내가 그때 이거 가지고 한참 골머리 싸맸다고. 내가 어이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공부가 되면 금방 하는 거고 공부가 안 되면 쩔쩔매는 거. 종이 한 장 차인 거지. A는 주피를 흡수합병하고 합병 등기를 하였다. 두 법인은 모두 영리내국법인으로 사업연도한 채 25기이다.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비적격합병이라 가정할 때 주피의 양도선액이 적격합병을 가정할 때 양도선액을 차감하면 얼마인가? 피합병 법인이고. 그러면 양도선액을 구하면 기타를 줬다는 거야. 기타를. 일단은 비적격합병으로 가정할 때에 비해 양도선액은 구주생 현금이고 다음과 책을 차렸다. 기타는 현금밖에 없네. 시가 13만 5천 원에다가 더하기 15,000 마이너스 송전주식 정보가 5만 10만 원에다가 10만 원에다가 적격합병이라 가정할 때 이거는 양도선익은 시가 장부에서 작은 걸로 하니까 7만 5천 더하기 15,000 9만 원에서 종전주식의 정부가액을 빼면 4만 원? 그러면 그 종전주식의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니까 종전주식의 장부가액이랑 시가의 작은 거, 그러니까 5만 원이랑 현금 15,000 하면 기타식 15,000, 그러니까 그 15,000 가지고 그거 한 걸로 보는 거냐.
그러니까 비적격 합병할 때 10만 원. 아니 잠깐 적격 합병할 때도 양도선이 이게 종전주식의 장부가 얘기하긴 하지만 기타 대가를 더해가지고 기타 대가 의제 배당일 때 그런다 그랬나? 맞아, 양도선익은 안 들어가고 이렇게 아직 헷갈리는 거야. 의제 배당일 때 그 기타 아닌데? 그치 아니 잠깐만. 적격합병의 기타선 그거 봐 여기 있죠. 의제 배당 계산 잠깐만. 의제 배당 피합병 보면 주식일 때 그러니까 의제 배당일 때 기타 예산에 현시 시가랑 종시 장정 자본가 이래서 기타 예산 그러니까 이만큼을 일종의 배당으로 준 거다 기타 예산을 의제 배당. 근데 양도선익은 애초에 양도선익이 뭐 기타로 보건 간에 종전주식의 정보액으로 보니까 얘는 그러니까 그 나머지 만약에 기타로 주는 것까지 다 그냥 그 주주한테 의자 배당을 했다고 보는 거네. 을법인 적격 합병일 때는 그러니까 애초에 그러니까 적격 합병일 때는 그때 말한 것처럼 그냥 B가 A로 일종의 모양만 바꿔서 간다고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적격 합병일 때는 그 연속성이 제일 중요해서 일단 주 B라는 회사가 A라는 회사로 사업 모양만 바꿔서 그냥 계속 간다고 서로 합병하고 얘는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대로 간다고 보는 게 적격 합병이니까 B한테 사실 기타 대가를 주더라도 대가를 줄 건 없는 거지. 왜냐면 그냥 이 회사가 지 회사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타 대가를 줬다는 건 그러면 그 지가 지한테 줬다는 건데 지가 지한테 준 건 이상한 거니까. 그러면 그 기타 대가는 어디로 가냐면 원래 있던 종전 회사의 모습을 바꾸는 대가로 그 가진 주주한테 좀 잘 봐달라고 한테 현금을 줬다고 보는 거지 배당이라고. 그래서 의제 배당으로 간다고 이게 양도손익은 안 들어가고 그럼 빵이니까 10만 원. 음. 이제 알겠다. 이제 알겠다. 그래서 의제 배당할 때만 기타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피합병 양도가 계산할 때 어차피 이게 안 들어가고 그래서 한번 그러니까 지금 나처럼 이렇게 낚여보라고 난 19년도 문제네. 그러면 한번 나처럼 그러니까 이거 주면서 한번 낚여보라고 줬네. 개념을 정확히 못 이해하면은 그러니까 이건 하여튼 종전 그 회사의 주주한테 주는 거라고. 종전 회사 주주한테 잘 봐달라고 주는 거라고 어쨌든. 그러니까 잘 봐달라고 하기보다는 했던 그동안 쌓아놨던 미실현 선익을 그러니까 배당을 안 해놓고 있던 걸 일종의 배당해 주는 거야 마찬가지. 그러니까 모습을 바꾸면서 그러니까 그동안 배당을 안 해주고 쌓여있던 걸 배당해 준 거나 마찬가지네. 기타를 줬다. 다음을 자료를 이용하여 제접을 이용한 내국법인 주 A의 사업연도의 의제 배당을 오른 것은 C를 흡수해서 C가 피합병법인 B가 합병법인 A는 중년시 주주 A는 주주 만주를 사용했다. A는 합병 대가를 B의 주식 12,000주와 옵션의 합병 교부금을 수령했다. B는 가능했다. B는 현재 일본에서는 야구사 서로 특수한 계산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의제 배당 금액은 12,000주와 5,000원의 합병 교부금을 수령했다. 합병 대가로 주식 12,000주. 그러면은 일단 그러면 이게 적격이나 그래서 간다고 그러니까 꼭 그 합병 포함이 있을 때 알아. 그러면은 일단 그러면 주식 가액이 80% 이상으로 그러니까 그 대가를 그러니까 그 교부했을 때는 그러니까 그 적격 합병이라서 의제 배당 금액이 달라지고 그다음에 비적격일 땐 80% 이상이 아니라 80% 미만이면 비적격이니까 또 달라지니까 그러면은 합병 총 대가를 준 게 12,000 15,000 더하기
5천 200 2억 3천만인데 나누기 2억 3천 7.8%니까 그러니까 78%니까 이거는 비적격합병이네. 80%가 안 되니까 80% 미만이니까. 그러면은 비적격일 때 의자 배당은 그 받은 거 곱하기 15,000원 더하기 5,000 곱하기 만 내서 종전 주식의 정보가 마이너스 뺀 거니까 1억 3천 14번에 3번. 저번에는 이 문제가 굉장히 이게 뭐지 하고 순간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별거 아니네. 지금은 일단 개념 면접했으니까 이거 어려워가지고 간신인데 그때 졸리기도 했고 지금은 별거 아니네. 한번 두 번째 반복도 별거 아니니까 이제 앞으로 다음 별거 아니겠네. 다음 회사를 이용해 제조업을 이용한 내역법인 A의 제5기 사업연도 합병시 의제받은 금액을 계산 것으로 제5기 사물증주 B는 주 C를 흡수합병하였으며 합병전 주 A는 일치당 취득가액이 이건 해석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같은 금액인 줄 알았는데 왜 이 교부금 달라진 게 영향을 미치냐 했더니 그러니까 비적격이나 그 적격합병 그걸 계산할 때 그러면은 대가를 총 받은 게 12,000주 곱하기 15,000이 과연 어느 정도 비율이냐 나누기 12,000 곱하기 15,000 더하기 2,000 곱하기 10,000 하면은 0.9니까 90%야. 그러면 80% 훨씬 이상이니까 80% 그러니까 훨씬 이상이니까 이건 적격합병이야. 적격합병일 때는 종전 주식의 장부가액이 이거 법원의 시가보다 작으니까 작은 거 더하기 그러면 기타 교부받은 걸로만 하니까 2,000 곱하기 1번 요 기타 금액만 남은 종전주식 장부액은 종전주식 장부액으로 빵으로 치고 추가로 교부금 기타만 그거 의제배당으로 보니까 10분의 1번 적격합병이니까 이렇게 푸는 거라고? 오케이 이제 알았다. 그래도 순간 지금 좀 두려웠는데 다시 객관식 풀었는데 만약에 또 똑같이 박히면은 다시 원서 봐야 되나 하고 물론 그렇게 계속해서 뚫어내면 되지만 이거 어떻게 하나 했더니 되네. 별거 아니었네. 이제 이걸 정확히 외워야지. 한번 탁탁 통다고. 괜찮네. 별거 아니었네. 좋아. 이제 분할까지 하고 이런 문제 이제 풀면 되는 거지. 이제 딱 이제 분할까지 완벽히 보고 나면 그 앞에 쭉 이런 문제까지인가 이제 이거 다 풀 수 있게 될 테니까. 이제 딱 이렇게 그렇게 만들고 놓고 이제 딱 그렇게 만들어 놓고 딱 그렇게 딱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고 뒤에 자산평가 넘어가서 봐요. 뒤에 자산평가 넘어가서 보고 그렇게 나가면 되지. 그렇게 해서 나가면 되는 거야. 기타를 보고 이제 세평가 정수 이걸 보고 좋아. 물론 이제 문제 중에 감가상각 있는 것만 조금 빼놓고 풀어야지. 감가상각 있는 것만 빼놓고 풀고 근데 확실히 빵 먹는 것보다 바나나 먹는 게 나은 것 같아. 소화도 그렇고 빵 먹으면 소화가 안 되는데 바나나 먹으면 이제 좀 소화 잘 되니까. 바나나.
적격 합병에서 이탈. 적격 합병 이탈 조건. 적격 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합병 등기를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등기를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아래 3의 경우에는 3년, 보통 2년 이내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격 합병에서 이탈된 것으로 보는 거지.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2년 이내에 하는 것.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처분할 때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법인의 그걸 교부받았을 테니까 아까 지분 연속성 뭐 그런 거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지배주주가 합병법인으로 받은 주식을 처분하면 이제 적격합병 그러니까 한마디로 적격합병 아까 말한 것처럼 피합병법인이 모습만 바꿔서 연속적으로 합병법인의 모습으로 바꿔서 사업을 이어간다고 봐서 적격합병으로 해준 건데 이 지배주주가 이거 주식을 받은 주식을 처분해버리면은 합병법인의 이제 주식을 받았는데 그걸 처분해버리는 순간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인데 받은 주식은 사실은 피합병법인이 떨어져 나간 걸로 보는 거지. 2년 이내에 했을 때는 그러니까 2년 이내 그러니까 이제 2년 이후에 했을 때는 이제 완전히 흡수된 상태에서 하는 걸로 보는 거고 2년 이내에 했을 때는 사실은 합병하고 떨어져 나간 거로 보는 거지. 합병법인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할 때 2년 이내에 그것도 얘를 연속으로 안 했다고 보는 거고 그냥 떨어져 나가는 각 사업도 종료를 현재 합병법인에 종사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근 내근 근로자 수가 합병 등기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과 합병법인에 각각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러니까 각각의 종사하던 총 내국인 근로자 수가 있는데 그 수의 80% 미만으로 종사하는 게 떨어졌을 때는 이거는 3년 이내 요거는 3년 이내에 했을 때는 떨어져 나간 걸로 본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8%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핵심적인 근로인원만 가지고 나머지는 다 다시 떼버렸다고 볼 못하는 거예요. 적격합병에서 이탈된 경우의 처리. 적격합병에서 이탈될 경우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 당초 적격합병을 처리함으로써 혜택을 받은 것을 취소하고 세액을 추징하는데 그거 처리된 내용 다 자산주행 계정은 아까 전에 이완시켜 놓은 건데 아까 양쪽 추정으로 이완시켜 놨던 그거를 이탈된 사람들 자산주행 총합계획을 입금해서 살펴본다. 자산계획 총합계획이 0보다 작은 경우는 금액을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지. 0이면 0이고. 왜냐면 어차피 양쪽 추정이기 때문에. 합병매수 처리, 합병매수 차순위 처리. 그런가? 입금사항 자산주행 계정은 피합병법인 양도소니까 그러니까 합병매수 차익과 합병매수 차순위 처리. 자산주행 계정은 아까 양도소니까 합병매수 차익의 합계이므로 피합병법인 양도소니까 합병매수 차익의 합계액은 적격하면서 이탈된 사업인데 합병 매수 차익을 입금 불산입한 후 합병 등기로 퇴거한다. 적격 이탈된 사업인데 합병 등기로 퇴거한다. 양도손익은 그 양도손익은 받은 시가랑 그다음에 매수 차익은 시가랑 양도가액 차익 합계액이므로 그래서 순자산의 시가에서 양도가액을 뺀 거고 이게 합병 매수 차익이고 이거는 양도가액에서 종전시 정보가액을 뺀 거니까 시가에서 양도가액을 뺀 거랑 이거에서 정정시 정보를 뺀 거니까 정정시 정보가액이랑 순자산 시가에 요 차이가 자산주행 계정이었으니까 여기 양도가액이랑 요거 합쳐진 거네. 그러네. 합쳐진 거네. 맞아. 그러니까 아까 종전주식 그러니까 만약 여기 양도가액이 있어. 양도가액에서 여기 뺀 게 양도손익이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요건 종전주식 정보가액 여기 이제 순자산 시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순자산 정보가액 순자산 시가 그래서 요 양도손익 양도한 대가 이거를 뺀 게 양도를 뺀 게 요게 이제 합병 매수 차익이니까 결국 여기서 요거 뺀 거, 여기서 요거 뺀 건 요거 중간
한마디로 그 양도 가액,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의 차이에서 요 중간 딱 끊어서 그러니까 중간에 이 양도 가액이 위치해 있다고 치면 요거와 요거 차이가 합병 매수 차익, 요거와 요거 차이가 얘 입장에서 양도 손익이니까 결국에는 근데 자산조정 계정은 얘 자산분할 계정의 시가의 이 차이를 가지고 자산조정 계정으로 한 거니까 결국에는 이거랑 이거 그러니까 합쳐진 게 자산조정 계정이네. 그러네. 맞아. 그래서 이거 차익으로 이탈년도 합병 매수 차익은 입금 불산입한 후에 다시 얘는 5년간 비자격처럼 입금 산입하고 월할 하는 거고 합병 매수 차수는 입금을 살펴서 자산성이 있는 경우 한정하여 합병 또 송금을 살펴다. 입금 산 그러니까 얘는 유보치인하고 그러니까 서로 유보치인 한 다음에 5년간 한다. 아까 적격합병에서 이탈된 경우 자산조정 계정의 처리는 합병법인 합병 대가로 주식시가 250을 주고 적격합병을 처리한 후 4월 1일에 적격하면서 이탈된 경우에는 그래서 시가 400과 그럼 요거와 요거 그러니까 종료 주기 어차피 부채는 똑같으니까 빼면 요거와 요거 차이 200이 자산조정 계정이었고 그래서 주발주 입금 사입 기타 입금 불사입 200 유보가 돼 있었을 텐데 요거 안에 그 400과 300 마이너스 250과 150과 100 150 그러니까 50과 150이 요 200이 어차피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여기 이제 비적격이 됐을 때는 자산조정 계정을 입금 산입을 하면서 이연됐던 요 아까 입금 불산 유보를 입금 산입 유보를 추인하면서 그래서 적격합병 시 아까 이거 그 입금 산입 기타 입금 불산 유보했다가 이때 이제 입금 산입 유보 추인을 해주고 요거에 해당됐다는 걸 이제 따로 풀려 나오면서 아까 50만큼 합병 매수 차익 50인데 이제 이걸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입금인데 이걸 5년간 산입하니까 일단은 그 일단 전체 50 그래서 유보를 해놓고 이번에 해당되는 거 50 곱하기 나누기 60 곱하기 4 9 75 왜 75인데? 2월 4일 10 곱하기 1월부터 저희는 이탈 시에 여기서 이탈된 경우에 이제 1년부터니까 이거 왜 24일까지야? 잠깐만 이탈된 경우에 그러니까 이탈된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때 어차피 합병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때 합병 그러니까 이때 합병이 아니라 이때 합병했다고 보고 비적격을 했다고 보고 말에 처리하는 거라고. 어차피 말이 처리하니까 나는 60 곱하기 24 그래서 이거 하면 아까 합병된 것도 적격 합병에서 이탈된 사면도 종료일까지 그러니까 종료일까지 어차피 말 쭉 이어져 나왔다고 생각하고 20만큼 그래서 20만큼 입금산 유보한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이어져 있다고 200이 이렇게 들어있다고 이유 당연히 사인평 것이다. 5년 동안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 아니었어도 5년 동안 이탈 그러니까 어차피 이건 다 결산상 그러니까 그 연도 말에 어차피 다 결산할 때 하는 건데 어차피 그렇게 그러니까 비적격이었으면 이 합병 매수 차익이 어차피 5년간 계속 입금 산입 됐었을 거니까 작년도 거 이번 연도 거 입금 산입 됐었을 거를 한 번에 계산한다고. 그러니까 작년도 거 그러니까 이번 연도 어차피 그러니까 한 번에 그러니까 원래 비적격이었으면 그러니까 그 입금 산입 됐었어야 될 금액을 그러니까 입금 산입 됐었어야 될 금액을 한 번에 다 낸다고 이렇게 승계에 공제받은 2월 결승금 입금 산입
합병법인 피합병 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2월 결승금 중 공제한 금액을 적기 앞에서 이탈된 사업연대 입금 산입한다. 약간 승계하여 공제받은 2월 결승금의 입금 산입. 합병법인이 피합병 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2월 결승금 중 공제한 금액을 적격 합병에서 이탈된 사업연대 입금 산입한다. 합병법인 피합병 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2월 결승금 중 공제한 금액을 적격 합병에서 이탈된 사업연대 입금 산입한다. 그치. 공제한 금액을 적격 합병에서 이탈된 때 사업연대 입금 산입하고.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는 이제 승계해서 결승하고 할 게 아니니까 비적격일 때는 먹고 떨어졌다고 보니까 승계한 세무정 뭐 그런 거 같아. 합병법인 소득금액 및 과세 잠깐만 원서 저 원서 한번 보자. 원서가 이거지. 그러니까 애초에 그러니까 이 공제 얘는 승계받았다고 해서 공제할 수 있는 거니까 적격 합병할 때 적격 합병이 아닐 때는 공제가 그게 아니지 먹고 떨어진 거지. 승계한 세무조항상 합병법인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계산할 때 승계한 세무조항상 중 입금 불산이면 더하고 그러니까 이제 유보를 또 다 승계받았다고 안 보니까 얘는 어차피 입금 불산했다고 다시 입금 만들어주고 송금 불산이면 다시 송금 만들어주고 근데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 한마디로 다 원래대로 그러니까 비적격했을 때랑 똑같이 다 돌려 그러니까 돌려 다 하는 거지. 공제한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의 추정하는 거지. 그래서 피해가 승계가 공제한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액을 이태리 사람들 다 합해서 납부하고 세액 적용하지 않았는다. 요건을 갖췄던 걸 해서 다 혜택을 받았던 걸 다 한다. 된다고? 이탈 문제를 풀어보자. 그리고 이제 분할을 한번 보자. 분할을 봐도 되고 오늘 수요일이니까 어차피 손익계속식이 조금 했던 거를 다시 반복하는 게 더 좋아. 원서를 보고 일단 반복을 하고 나서 원서를 보든 지금 접대비 기부금이랑 손익계속식이 조금 그때 걸렸으니까 반복할 때 그거를 다시 보는 게 좋겠어. 반복을 하고 나서 시간이 나오면 다시 해도 좋을 것 같은데. 2시 35분.
한판 업어치기 한판성. 지금 업어치기 생각할 때가 아니지. 공부에 집중해야지. 지금 순간순간 업어치기 생각나는데 공부에 집중. 업어치기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지. 공부에 집중해야 돼. 공부에 집중하고 공부에 집중해야 돼. 합병법에는 1회 피합병법으로부터 자산과 부채를 승계하고 그때 거를 주는 다음과 지역에 차렸다. 적개합병 특례 시청을 하여 양도성이 없는 것으로 했다. 그러면 이때 이제 자산조정 개정으로 그러니까 피합병법에는 양도가액을 중전주가 장부가액으로 보니까 다른 대가 없고 대가로 주식만 줬으니까 그러면 빵 그리고 양도손익 그다음에 추주해야 되는 의자배당 없고 지금 여기서 이제 그러면 그 자산조정 개정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그러면 그 합병법인의 이제 그 자산조정 개정을 이제 보면은 그러면 이거 딱 30만큼 그러면 그 입금상의 기타 빼고 30 입금 불산 유보 송금상 유보 건물 자산 이렇게 세무조정. 내가 건물이 또 내용연수 그래서 이거 감가상각이 있구나. 그러네. 그러니까 요건 감가상각 때문에. 어쨌든 자산조정 개정 유보 처리하면 되지. 이탈됐을 때는 아까 요거 그러니까 만약 이거 그러니까 감가상각 이런 거 없다고 쳤을 때 지금 이거 그러니까 이것까지 내가 지금 고려를 안 하니까 그럼 만약에 30에서 이 30엔 아까 양도손익 원래 처음에 시가 정부가 그러니까 70 마이너스 50 20이랑 그다음에 합병매수 차익 100
80 마이너스 70, 12, 10. 그러니까 20이랑 10에 합쳐진 게 이거잖아. 그럼 여기서 합병 매수 차익은 10, 그 10인데 10을 일단 입금불상입을 해. 전체. 그 다음에 10을 갖다 5년간 한 건데 26년도니까 10 곱하기 24 나누기 60 하면 4만큼 입금상 유보를 해. 건물은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요거 자산경제에 있던 요 입금불상 유보를 입금상 유보 30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요거 아까 건물 감가상각에서 27만큼을 유보하는 거지. 근데 이제 요거는 감가상각을 하고 나서 왜 이거 20에서 30 하는지 요것만 하면 돼. 그렇게 하는지 내용은 3년이나 알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기대 좀 원리 나왔다. 이제 일단은 분할을 봐야 되지만 일단은 반복을 하자. 일단 이제 앞에 접대 비기보험 손익기록시를 다시 반복을 해보자. 그렇게 하고 접대 비기보험 손익기록 시기를 반복을 하고 나서 끝까지 버티면 뭐가 됐든 버텨. 뭐가 됐든 끝까지 버텨. 뭐가 됐든 그냥 끝까지 버티는 거야. 일단 뭐 그걸 안 하기로 그렇게 안 했으면 상관없는 거지만 일단 하기로 했다 그러면 끝까지 버티는 거야. 그냥 미친 듯이 버텨. 하기로 일단 정했으면 끝까지 버티는 거야. 심리학이시면 일단 정하지 않았으니까 일단 하기로 딱 정했다 그러면 그냥 끝까지 버티는 거야. 어떻게 되는지. 이거 하기 전에 일단 문화적 대비가 이제 뭐 있는지 좀 이것도 다 외우고 가야 되겠다. 저 외운 것처럼 특례 외운 것처럼 문화적 대비 종류에 대해서 좀 외우고 가야 되겠다 이거. 일단 테이크 끊고